지는 느낌 들어요? 아니, 많이 알면은 사람이 참 기분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면은 뭐라 그래? 캄캄하다 그러죠. 앞이 캄캄하고 글자를 알면은 이제 눈이 환해지는 게 있습니다. 특히도 뜻글자 매력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자, 믿을 시자의 시. 뭘 믿으라는 소리예요? 아마 뭐 모르는 사람은 야, 이게 저 절집에 가야 돼. 그죠? 역시 부처님을 믿어야 좋은 거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믿을 건 요거예요. 그죠? 믿음. 그죠? 여기 앞에 있는 요 마음심자가 되고, 자, 이건 무슨 글자? 아. 이제 절하고 관청하고 두 개가 같이 붙어버리네. 관청 시자입니다. 이 관청은 그럼 뭐, 그럼 관청이란 뜻이 무슨 소리냐? 흑토자에다가 밑에다가 헤아릴 촌자가 되는 거죠. 흑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땅이죠. 땅의 분배를 맡아서 하는 곳. 그죠? 그럼 땅의 분배는 누가 하느냐? 지도자가 하는 거죠. 정치 지도자가. 임금이 하는 거고 관리가 하는 것이 되고, 그 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이 관에 대해서 믿느냐 못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관청에 대해서 이 농업사회라고 하는,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이 아니면 불가합니다. 농사 짓는 거. 그죠? 유목민족이야 혼자 뭐 가족끼리 해서 그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풀 뜯게 하면 되는 거지만, 그리고 장사해서 바꾸면 되지만, 농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른바 국가하고 이른바 개인, 이른바 가족들이 서로 간에 혼연일체가 돼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죠. 요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도 마찬가지요. 농업진흥청에서 이런저런 뭐 종자도 개량해서 이렇게 계속 주고 하듯이, 기본적으로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가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농약한 거 다 빼앗아 간다. 누가 농사 지어요?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농사 지어서 내 가족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일부는 그 다음에 서로 공동체 생활 영위하려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공동경비들이 있죠. 그야말로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랬냐. 이게 정제법의 기본이죠. 자, 우리가 우물을 만들듯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도 공동우물이잖아요. 그죠? 한 마을이 자, 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땅을 파가지고 속에서부터 제 침묵을 괴어서 쭉 오는 것. 이게 우물이잖아요. 요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몇 집이냐면 8집이 둘러사는 겁니다. 8집 가지고 안 되죠. 공동 관리를 해줄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관리자는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신경 쓰느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름하여서 우리가 지도자 하나를 뽑는 거죠. 지도자 하나 뽑아놓고 지도자 가족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돈 쓰게끔 주는 것. 그것이 이른바 오늘날 표현하는 것이 세금이 되는 거죠. 세금이다라고 할 때 세자도 보면 벼화자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왜 주느냐? 저수지 만들어 줬다고. 근데 저수지 네가 만들었니? 다 우리 힘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다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적재적소에 저수지를 만들고, 그죠?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혼자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이 사람 돈을 주려면은 그야말로 뭐예요? 우리 어때부터는 서로 간에 다 은택, 연모태니까, 연모태는 연모택자 주역의 요 괴의 괴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8괴의 괴명 다 외우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연못이 있어야만이, 자, 저수지가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만이 그걸 가지고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서 나중에 벼를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끔 해준 그 덕택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세금을 내는 겁니다. 물론 만드는 거 전부 다 백성들이 다 해요. 하지만은 요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사람들, 지도자. 이게 바로 8집이 그래서 요거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공전이죠. 여기 요것만 가지고 이제 요 사람은, 관리자는 요것만 갖고 먹고 사는 거고, 나머지는, 그런데 이것도 역시 8집이 다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먼저 공전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돌아가면서 또 8집들이 돌아가면서 여기서 생산되는 건 전부 다 누구 거다? 다 개인 거죠. 거기서 생산되는 건 다 내 겁니다. 사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더라? 선공, 후사의 정신은 농업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선공후사. 이거는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 되고, 관리된 자들,
그죠? 항상 공적인 일을 우선으로 하고 사적인 일은 나중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땅의 분배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는 거. 흑토자에다 그래서 헤아릴 촌자입니다. 요렇게 해주니 이 여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을 시자입니다. 이렇게 정부 관리가 그죠? 국가가 이렇게 해주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관청 시자가 되고 자, 이 관청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믿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 저 후대로 이게 탐관오리들 그 다음에 폭군들이 나오면서 관청에 대한 믿음은 점점 없어지죠. 자 어쨌든 자 그럼 뭐 나중에 별개 문제고 그래서 이 관청이 가장 그래서 땅의 분배도 이렇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분배만 해주면 되나요? 끊임없이 또 뭐 사후 관리도 해줘야 되는 거죠. 사후 관리는 어떻게 돼? 때 맞춰서 농사 짓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청이 해야 될 일은 그 다음에 또 뭐냐? 자, 이거는 자, 이걸 기본적으로 땅의 분배, 이거 농토 분배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에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요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 관리. 다시 말해서 1년이라고 하는 1년 단위, 1년 12달, 그 다음에 4계절, 요의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럼 언제부터 일어나서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 그죠? 이른바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도 있어야 되는 것이 되고, 농사도 적어도 이 농사를 지으려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아까 인생어인 하듯이 새벽에 농사 지을 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먹고 그러다 벌써 먼 동 터오잖아요. 그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름 같은 때는 한여름에 땡볕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 이런 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 때 몇 시에 해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해시계 가지고 놓고서는 적어도 몇 시쯤 되면 한 4시쯤 되면 집에 들어와야 되죠. 씻고 또 자고 그럼 한 9시쯤 되면은 자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래야 새벽에 일어나니까 하루에 몇 시간 자야 돼요? 8시간은 자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고. 그래서 일어나고 하는 그 때를 누가 또 해주느냐? 관청이 해줘요. 그런 관청들이 하는 말, 그런 관청들이 하는 말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을 수 있자죠. 이것도 때. 그런데 이제 관청에서 하는 말뿐만 아니라 관청은 또 뭐 하느냐? 단순히 관청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농토 관리하고 때도 알려주고 이 때다라는 건 농시가 되는 거죠. 농업의 때. 그래서 이제 이 게을리하는 폭군들은 이 때를 제대로 관장 못해서 문제가 되죠. 그냥 일일이 항상 천문관측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것이 만세력, 천세력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것만 해주면 뭐가 돼요? 이른바 등 따숩고 배부르게는 해주죠. 등 따숩고 배부르기만 살면은 뭐 하나 똑같다?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죠?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뭐냐? 서로 간에 공경하고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등 더 따뜻하고 내 집 더 크게 하려고 욕심 있는 자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제어해 주는 게 누구냐?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관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자들 욕심 버리게 해야 되고 서로 간에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이른바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려면은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교육시키는데 아까처럼 아까 건이 이치라 그랬죠. 하늘은 간단함으로써 주장한다 그랬죠. 막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간략한 이 시어 속에다가 그죠? 시말이죠. 시의 말. 여기다가 그 글을 담아서 어떻게 살아라라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죠? 자식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롭게 하는 거 등등등등을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해서 담아서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뭐예요? 노랫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랫말이고 노랫가락을 붙여서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가죠. 시가가 되는 겁니다. 가요라는 걸로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관청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또 믿을 시자 이거 있고 또 무슨 시자가 있나 이게? 시자에 또 쓰이는 말들 몇 개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시죠. 내 시라고 할 때 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원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저 안에 이 궁궐 안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시라고 할 때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관리로서 매우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 시종, 무관 뭐 이렇게도 중요한 역할들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거 이후에 불교라고 하는 건 한참 뒤에 들어옵니다.
부처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석가모니도 공자보다도 뒤에 사람이에요. 그죠? 50년 뒤에 태어나는 사람이 되고 공자가 이걸 정리한 것은 이미 있죠. 유교사에서는 쫙 정리된 내용들인데 복잡하고 나중에 뭐 그 위서들 거짓된 말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공자가 그걸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놓은 것이 바로 서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존에 나오던 역사서들을 자 이제 가장 정확한 역사적 근거, 문헌의 근거에서 정리한 것이 바로 서경이 되고 서경에서는 바로 요순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순시대부터 시작해서 하은주 3대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서라고 하는 요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하은주 3대의 그 노래를 쭉 불렀던 그래서 이 시가를 쭉 모으면은 그 당시의 역사, 그 나라의 현재 정치적 현실 등등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돌아다니면서 또 뭐를 하냐 철원주의하면서 또 그렇고 시들을 쭉 모읍니다. 시 두루두루 각 열국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은 것이 3,000편이에요. 시 3,000여 편을 모아가지고 그중에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지나치게 삿되거나 그다음에 지나치게 폭력적인 것들은 다 깎아내고 그걸 산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깎아내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편집이라는 거죠. 왜 깎아냈다라는 깎을 걸 이렇게 해서 책은 요거죠. 책자. 자, 옛날에 책은 종이책이 아니라 주간이나 목간으로 돼 있는 거죠. 이거 다시 전부 다 다시 쓰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아놓은 주간에다 쭉 돼 있는 이 글들을 요 부분부터는 여기 너무 음란하다, 너무 폭력적이다. 그러면 여기를 잘라버리는 거죠, 칼로. 그래서 깎을 산자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편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편으로 하면 시 300편이죠. 정확하게 311편으로 바로 시경이라고 하는 책을 편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시찬고양이라고 하는 이 시죠. 공자가 300여 편의 시를 써놓고 뭐라거나 이런이 폐지하고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 300편을 그죠? 편집을 해놓고 이런이 폐지 한마디로 딱 덮자니 뭐였더라? 사무사야라. 생각함에 삿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무사야. 밑에 이 문자는 이걸로 씁시다. 그냥 이 시를 가만히 우리가 시를 공부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공후사 참 이 사람의 공적인 것이 참 중요하구나. 자, 이 시를 읽다 보면 스스로 마음이 고양돼 가지고 내가 군자가 그저 정치하는 사람이 이 시를 읽으면서 내가 나쁜 정치를 하면은 포악한 정치를 하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했고 훌륭한 정치를 했더니 나중에 뒤에 송 같은 경우는 후대에까지도 내리 이렇게 칭송하는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시라는 것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 도서가 되는 거죠. 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훌륭한 어진 정치를 하면 그 권력은 오래 갈 것이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을 것이요. 그러지 못하면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루두루 가르쳐 줍니다. 적어도 조선시대까지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시서, 역까지는 나중에 어려우니까 반드시 읽게 되는 시서 그러면은 반드시 읽고 관리가 됐어요. 시험을 치든 어쨌든. 그래서 마음속에 양심은 있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그리고 군주가 또 잘못했다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하면 목에 칼이 들어가도 그죠? 간할 줄도 알았고 요즘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돼요? 돈 벌어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기서 그저 이 정보를 빼돌려서 내 재산 불릴까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리켜도 문제가 되는데 그죠? 이렇게 가리켜도 결국은 망하가 되고 결국은 죽임당하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안 하고 지금 정치인 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이 소리죠. 그러니까 자꾸 겉으로 문식하게만 되고 그죠? 사치풍조로만 이렇게 흐르게 되고 결국은 죽고 죽이는 사회 이렇게 돼버리죠. 저 미국이라는 사회만큼 뭐 황당한 사회 없잖아요. 자 맨날 저 총기 사고가 그렇게 나는데도 개인들 소집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 사회의 근간이 뭐예요? 그 사회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른바 군수산업으로 해서 성장한 사회입니다. 이거 없어지면은요, 미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 무기 제일 많이 팔아먹는 나라죠. 그런데도 대단히 평화주의적인 양 이렇게 해서 위장하는 거. 이거 총기부터 갖게 하지 말아보세요. 우리들 흔히 그러잖아요. 이 사회도 총기만 가지면은 나만한 사람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느냐? 정치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자, 대통령은 하지 말자, 총기 저거 그 소지하는 거 금지시키자 그랬더니 저쪽에 한쪽 당원들은 뭐라 그래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누구 돈 받는데 정치하는데, 그죠? 다 그 연관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도 정치가 안 되는 판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없이 지 혼자 잘나서 이렇게 뭐 되는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사회가 참 어지럽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요 믿을 시자의 시는 그래서 믿음이 나중에 이게 나중에 탐관오리들 잔뜩 생기고 오로지 권모술수만 발달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 이 믿음이 어디로 가더라? 절로 가더라. 그래서 이후에 아는 사람들은 네, 그거 절사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죠? 자, 이 절 관청시자가 절사자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삼장법상가에 처음에 그 어디에요? 인도에 가가지고 불경을 처음에 가져와 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게 종교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외래에 그저 어떤 학문이 있고 이런 책들이 있고 아 읽어볼 만하다 그래서 이걸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게 되는데 그 스님 이름이 누구더라? 어쨌든 그래서 아 이게 불교에 심취해서 나중에 이제 그 스님이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국가에서도 이걸 보면서 아 이걸 보관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책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청을 하나를 내줘요. 관청 건물 하나를. 그게 나중에 백양사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백양사라는 것인데 어쨌든 관청 한 건물에다가 있으면서 책들을 쭉 관리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대로 그걸 갖다 쓴 거죠. 쓰면서 발음은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사는 산데 시는 신데 그래서 발음만 달리해서 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석가모니 부처 붓다라고 하는 것도 이를테면 우리가 부처 불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이게 글자가 무슨 자냐면 도울 필자죠. 돕는다라는 소리입니다. 도울 필자가 되고 원래 이제 잘못되니까 아니다라고 할 때는 아닐 불자로 읽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돕는 사람 이름 가운데 이거 글자 나오면 필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 필자가 되는데 나중에 그대로 이거 갖다가 아 돕는 사람들을 그저 도와준다 이 의미에서 그냥 갖다 빌려 쓰면서 부처 불하고 갖다가 가차죠. 그러니까 그 불경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한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가차 개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필자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또 뭐만 남더라 불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절사로만 아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바로 잡아서 아 관청 시였다. 그것이 나중에 그 불경이 들어오면서 저기가 남북조 시대겠죠. 이게 남북조 시대인 것 같은데 그때 백양사라는 데서 절사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자 몸기자 아까 중앙토에 그죠? 중앙토에 자 천간으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천간은 아침에 해 뜨는 시간부터니까 갑을 그 다음에 병 정 그 다음에 무기 기가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기 그래서 여섯 번째 기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천간기 그 다음에 무기 경신 항상 이렇게 두고 외우셔야 됩니다. 임,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부수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잊어버리신 분들 동영상 보시고 기본 다 저기 보셔야 됩니다. 문자 창제 원리인가 그쪽에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자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고도 표현하지만은 하도수로 표현할 때는 중앙에 50토가 되는 거죠. 5하고 바로 10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도수 개념으로. 자, 그래서 무가 되고 자 토에서 기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만에 10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서 이렇게 다 완성돼서 웅크리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자신 표현할 때 기라고 표현하죠. 요새는 이게 참 많이 유행하죠. 자기야요. 모든 게 자기야. 자기야라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로부터 너 이런 뜻입니다. 모든 건 나로부터 굉장히 이기적인 단어들이죠. 자기야 하는 것은 상대방 불러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는 나 때문에 있는 존재야 이건데 본인들 모르고 쓰죠.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야 부르는 사람들 치고 이기적인 자 아닌 애들 없죠. 요새 애들. 자,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 중앙토의 기가 되고 또는 뭐 50토의 기에서 10의 의미도 되고
천간 가운데 6번째 천간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신사가복하고 기용날량이라. 그 다음에 자 믿음은 그죠? 믿을 신자죠. 하여금 가히 덮고 회복한다 라고 할 때는 회복할 복으로 쓰고요. 또 없는다 전복한다 라고 할 때도 복자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덮을 부라고도 읽는 건데요. 천부지재라고 할 때 하늘은 뚜껑이 되고 하늘은 만물을 다 덮고, 그 다음에 땅은 만물을 실른다 라고 할 때 이때는 부자로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천부지재로 읽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믿음은 가히 회복해야 하고 라는 뜻은 뭐냐면은 사람은 스스로가 말을 하는데, 믿을 신자의 신자는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을 참 믿음직스럽게 하면, 믿었게 하면은 자 사람들이 바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리기, 그죠? 헤아리기 어렵게 해야 하느니라, 어렵게 하고자 함이라. 그릇이다라고 할 때 이 그릇 개념은 뭐냐면은 기국 개념입니다. 기국, 그 사람의 그릇, 사람의 용량을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그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말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의 그릇이 도대체 얼마만한지. 어떤 사람 보면 딱 어떻게 사람이 뭐만 하다? 종지기만 하냐, 그 다음에 뭐 함지방만 하냐, 큰 항아리만 하냐, 그냥 뭐라고 하나, 냇물만 한지 바다만 한지, 이거 그죠?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두루 담는 용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그러워야 된다, 관용이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공부를 어떻게 공부한다? 박학하라 그랬죠. 그죠? 학이 취집, 배워서 모으고, 그 다음에 문이 변지, 물어서 묵, 그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관이 거지.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사람이 꾀죄죄 뭐예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종지기만 하더라. 그 뭐 하나 못 참고 너그러워져야 되는 거죠. 관이 거지. 내가 어디에 거치든지 좀 너그러워져라.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일일이 시비하지 말고 그냥 선을 만들어주고, 지도자 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특히 그래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선을 놔두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거 옳으니 그러니 할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걸 놔두고 나중에 그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면 되고, 정말 잘못했을 때 경고 주고 나중에 뭐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관이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다음에 인이행지 그러는 거죠. 배우는 것은 자 사람이 어디에 거처를 하든지 간에 좀 너그러워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꾀죄죄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릇이라 라고 하는 거, 관이거지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기국, 그 사람의 기국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에이 저 사람 꼭 밴댕이 소갈딱지야 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글자를 잘 보면은 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중앙토가 되는 거죠. 믿을 신. 우리가 오덕 가운데 인, 예, 그 다음에 의, 지까지 얘기하고 이 정도 되면 뭐 굳이 그죠? 신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 이 정도가 돼야 사람이 믿었다. 예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꾸미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알기가 어려우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인의를 바탕으로 해야만이 바로 신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어움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전부 다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말보다도 더 중요한 그 사람의 행하는 겁니다. 어쨌든 말로써 표현되는 거니까 이 말로써 두루두루 서로 간의 그런 믿음을 회복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두루 온천하를 그 믿어온 정치를 해야 된다. 우리 주역으로 표현하자면은 풍택 중부교의 정치입니다. 중부의 정치. 믿음의 체가 되는 게 요 부가 돼요.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일단 뭘 가지고 믿어요? 상대방의 말을 가지고 믿어요. 내가 상대방을 모르는데 너 누구냐라고 해서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이 일단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꾸 몇 번 만나봤더니 저자 말을 믿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누가 서로 말한다 그러다가 그
사람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영 아닌 것 같아요. 왜? 뭐 보고? 행동이 있죠. 말할 때 그 사람의 눈빛, 그 다음에 몸가짐 이런 거 보면 아, 저 사람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실제 말 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경우는 한 45% 요거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다 보고 판단하는 거면서 믿음의 채는 바로 요거죠. 굳이 말하지 아니해도 그 사람한테서 우러나오는 그 풍모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에 보면 성어 중이면 형어 외라. 마음속에 그저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정성스러우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 요즘에 참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들죠. 옛날 어른들, 어머니들 보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참 정성스러우신데 요즘에는 하도 이 꾸미는 시대가 되게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채는 바로 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는 손톱조자에다가 아들 자자 해가지고 뭐냐면 새가 여기 보면 명학이 제음이언을 그래서 이제 학을 표현하는 기도 하는데요. 새가 알을 품은 상황이에요.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품고 있으면서 이 발, 손톱이라고 하는 건 밑에 발로 계속 그 속에 알을 굴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고루고루 따뜻해지고 그래가지고 새가 나오는 거죠. 알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채는 부가 되고 믿음의 용을 바로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그죠? 말이 두루두루 가히 덮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말이 진실되어야 된다. 그 진실된 말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성이죠. 그 말한 그대로를 이루는 것. 이루지 못할 말은 하지도 않는 것. 그게 정성성의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중앙토의 신이 되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 사는 불일사자죠. 불일사자도 되고 또는 불일시자라고도 읽습니다. 사나시. 외교의 사신으로 보낸다라고 할 때는 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까 시자라는 개념으로도 자, 시인데 아전리자죠. 사람인자에다가 아전리자. 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운데 중을 잡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역사사자에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붙여놓은 말인데요. 관원의 이 모습을 표현한 건데 어쨌든 중도를 잡고 치우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측면에서 쓰고 바로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 불일시자 사신시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신으로 보낸다 할 때 사신을 요걸로 쓰죠. 그대로 그죠? 사신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통 근데 시자라고 읽고 요즘에 시자라고 읽는 사람들 없으니까 그냥 사자 그러는데 정확한 시자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여금 사자 뭐뭐로 하여금이라고 할 때 사역동사 개념으로 쓰일 때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하여금 사자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덮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글자는 해석할 때 1번이고 가히 덮을 수 있도록 하니까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역시 기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그죠? 헤아리기가 어렵게 하고자 해야 한다. 해서 순서가 항상 우리 짝이 되는 것은 해석하는 순서 같다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할 가짜, 오를 가짜 또는 가히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글자입니다. 오를 가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장정정자가 있죠? 장정정자, 남력정자인데 자, 이 밝은 대낮에 하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하다, 옳다라는 뜻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덮을 부자의 부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 덮을 아자죠. 덮을 아자인데 하늘의 양기운이 두루두루 멀경자고 아래로 쭉 내려오는 그 내용입니다. 내려와서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양기운이 자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1부터 10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하늘의 그죠 양기운이 땅속으로 자 주역으로 괴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땅 밑으로 하늘의 양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까 여기서 일육수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일육수의 개념이 되고 이렇게 되면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싹이 터 나오는 거죠.
싹이 타오는 봄이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싹이 타오는 거고, 이거 그대로 글자 쓰면은 지천태상입니다. 싹이 틀려면은 여기서 뭐예요? 북방수 있죠? 물기운이 있어야 비로소 그 다음에 봄에 생하는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할 복이라고 할 때 위에 덮을 아자를 쓴 것은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만물을 두루두루 따뜻한 기운으로 덮어 주어야만이 생명 활동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복자도 주역의 괴상으로 풀이를 하자면은, 자, 우리 1년 12달 궤도 공부 다 했습니다. 양기운을 받아서 땅속에서 양 하나가 이렇게 새로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자, 부는 뭐냐면 이게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것이라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돌아가는 순환의 이치이기 때문에 다시라고 하는 말로 쓸 때는 부라고 읽고, 그 다음에 회복한다라고 읽을 때는 복이라 읽는다 그랬죠. 그 예수님 부활이라 이런 표현들이 실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일반 사람들 혹세무민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언젠가 살아서 돌아오신,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한 정신이 다시 또 살아나고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혹세무민하는 종교가 되려면 이제 거기다 이상한 방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무슨 현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에서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재림한다 그랬죠? 이렇게 되고 11월 달계가 뭐예요? 지뢰 복괴, 복월이 되고, 그 다음에 음력 12월 달을 이거 뭐라 그랬어요? 다 까먹으셨구만. 지택 이월이라 그랬죠? 이월. 복했으면 그 다음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양기운이 여기까지 땅속에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게 그대로 뭐예요? 부활해서 재림한다 이 뜻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문역법의 이치를 이런 방식으로 끌어다 쓰더라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은 요 주역의 이치가 고스란히 들어간 대목들 참 많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뭐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것도 다 이 역의 이치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 이치를, 그러니까 이 유학은 철저하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소위언을 가르쳐 주는, 무조건 믿으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왜 그러한지 이치를 깨우쳐 주는 거죠. 그게 이런 말에서 배움이 되는 것이 되고 가르침이 되는 거지, 무조건 믿으세요, 믿습니다, 이거 안 통하는 내용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 보면은 틀림없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나오는 거죠. 어느 날 위 산에서 뚝 떨어지는 건 천하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경 민족들이 훨씬 더 이렇게 합리적인데, 어느 날 이 총칼을 앞세우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망하죠. 그러니까 총칼을 앞세우고 빨리 그냥 투닥투닥 하니까 이게 농경 문화가 이제 한동안 밀리는 듯 했었죠. 중국이 망하고 하다가 최근에 중국이 다시 이렇게 다시 오르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류의 문명사 전체로 볼 때 내내 모든 문명의 주도권을 누가 잡았느냐면은 황하 문명권, 농경 문화가 쭉 잡았어요. 그죠? 유목민족이 세상에 드러난 지는 그다지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자, 한 100년 정도 세상을 좀 지배하는 듯 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공부 잘 하셔야 돼. 나중에 중국 문화가 두루두루 퍼져가지고 그때 잡으려고 하다 맨날 우리 뒤쫓아가다가 볼일 다 봐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핵심들을 잡고 있으면은 이게 곧 힘이 되는 건데,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이 없으니까 참 문제가 크네요. 자, 그 다음에 기자는, 자, 그릇 기자인데요. 원래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개견자를 썼죠. 개견자는 요거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릇이어야 되는 거죠. 큰 그릇이어야 돼야 두루두루. 자, 요 개념 자체가 바로 뭘 표현한 걸로 표현하냐, 바로 요걸로 표현한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이 정전법의 요 자체의 요 모양을, 그죠? 그대로 표현한 그릇. 그래서 기라고 표현할 때 두루두루를 다 동서사방팔방을 두루두루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보는 거고, 굳이 개견자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멍멍이 하는 개라기보다도 동북 간방의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이제 양기운이 나와서 두루두루 만물을 다 길러서 그 다음에 같이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가 뭐 밥그릇 가지고 싸우니까 각각 줘야 된다. 이런 식의 그 말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표현되는 말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욕자, 하고자 할 욕자는, 이게 참 불교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불교를 좀 먼저 하니까 사람은 하고자 함이 있어야죠. 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욕심이라는 말로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을 잘 제어해서 어떻게 되냐, 중용해야 되는 거죠. 중용, 중화의 덕입니다. 하고자 할 욕이라고 하는 골곡자, 골짜기라고 하는 건 자, 음이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나무, 산하고 산 사이 이렇게 패여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하풍음자는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고자 할 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욕자는 그래서 뭐뭐를 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대학에서도 고지욕 명명덕어 천하자는 옛날에 천하의 밝은 덕을 그저 밝히려고 하는 자는 할 때 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유학에서는 주로 욕자를 이렇게 쓰고 불가에서 이제 욕심이다라고 하는 건 거기다가 또 마음심자를 갖다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고자 함이 없으면 안 되죠. 하고자 함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과하거나 불급하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써야 됩니다. 불가가 하도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나가니까 개념들이 헷갈리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정확하게 다 잡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지러울 난자, 어려울 난자, 어렵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간난 신고 끝에라고 하는 말 있죠. 글자 그대로 쓰면은 간난, 그 다음에 신고, 쓸고자, 간난신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외우죠. 어려울 간, 어려울 난, 매울 신, 어려울 신, 또 쓸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간이라고 하는 표현도 옆에 있는 요 글자들, 옆에 있는 이 글자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썼죠. 이 글자 잘 보시면 어떤 글자가 나오냐면은 위에 보면 혁자 하나 있죠. 혁자 있고 대자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 다시 말해서 크게 고쳐진다. 고쳐지는 것이 크다. 대혁이죠. 크게 세상이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한번 크게 바뀌는 때가 언제가 되느냐면 오전에서 오후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때 단순히 그냥 오전에서 오후로 바뀐다 이런 것보다도 그저 문명사회, 여기에 지금 문명의 정점이 되는 겁니다. 문명의 정점이 되는데 모든 것은 다 극하면은 그 다음에 기울어지게 돼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그거를 조금 철학적으로 정리하면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를테면 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수공업사회에서 이른바 저 어디까지 뭐 IT 산업까지 그러니까 지극히 문명한 단계로 이렇게 바뀌는 것. 그때가 주역의 괴상으로 표현하자면 이때가 이익괴가 되는 거죠. 후천 8궤도로.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밝아오는 때는 언제냐면 여기 동북간방이죠. 왜냐하면 공자 여기 실제적으로 마치고 밝은 세상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동북간방이 됩니다. 후천 8궤 방위도 외우셔야 됩니다. 일감, 이곤, 삼진, 사손,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 이렇게 되는 거죠. 동북간방이 되고 우리 동북방 할 때 노원구는 뭐라 그랬어요? 동북간방 그랬잖아요. 그죠? 동북방.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어느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랬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냐? 우리 학교에서 내내 북동 가르쳤는데 도대체 관청이 동북하면 우리들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그러길래 그게 이치가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했다마는 자, 서구 방식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한다 얘네들은? 요걸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남동쪽, 남서쪽, 그 다음에 북서쪽, 북동쪽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얘네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죠? 밤중에 나침반 이게 중요한 건데 정작 중요한 나침반은 동양에서 다 만들었죠. 자, 그런데 자, 우리는 농사지어야 되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동과 서가 기준입니다. 그래 일이관지가 되잖아. 이게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남쪽, 서남쪽, 서북쪽,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동북쪽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노원구는
누가 했는지 뭐 우연찮게 했는지 아마 이거 만드는 분이 입속에 자연스럽게 동북이라는 표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서구적으로 그 북동이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죠, 잘. 어렸을 때부터 쭉 부모 때부터 쓴 게 있어서 그냥 동북이라, 그죠? 뭐 우리말로 그죠? 동북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랫동안 거의 DNA 방식으로 내재된 것과 나중에 교육받는 것들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 왜 그때는 또 북동이라 하고 왜 동북이라고 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야, 인마 두 개 같아. 그러면 그러고 말 거죠. 분명히 방향은 같기는 같은데요. 의미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죠?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야, 막 같아. 그쵸? 이거 어쨌든 이렇게 보면 북동이 되고, 이렇게 보면 동북이 되니까. 네, 여기 들어가 있는 차이는 엄청나더라라는 건데요. 자, 요게 두 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새날이 밝아오는 것,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것. 요게 새날이 밝아온다고 다 새날이 아니죠. 새날을 새날답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요 바뀌는 시대에 그저 잃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뀌는 때는 언제다? 대혁. 그죠? 다시 말해서 대혁 어딘다? 두 번이죠. 대혁어 간방이 있고 대혁어 이방이 있죠. 무슨 소리냐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동북방에 그죠? 동북아의 뭐 중심 이런 방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세상이 하나 크게 바뀌는데 지금 문명 사회가 극도로 치달았다 그러죠. 문명 사회의 극도로 치달은 사회는 바로 물질 문명이고 이 물질 문명의 폐해를 바로잡아 줄 것은 바로 어디다? 이 동북아에 있는 요 사회의 바로 정신 문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신 문명이 바로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주역, 그죠? 여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도라는 게 달리 표현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황하 문명의 농경 사회,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 사회, 이른바 덕으로 달리 여러 가지 표현은 뭐 덕지 사회,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한문 공부가 아니라 실은 우리의 그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좋은 정신 문명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죠? 다시 회복시켜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굉장히 갓난합니다. 갓난한 것이 되고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난한 거죠. 성경에서 이 말 잘 써먹었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겠어요? 이제 모르니까 이제 별의별 방식으로 갖다 다 표현할 텐데 그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정신문명. 그죠? 그 정신문명도 하느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함께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들, 요거입니다. 그죠? 나 혼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난하다라는 말 다시 잘 새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가을은 금의 맛이 되는 거죠. 신. 그 다음에 여름은 쓴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쓴맛이 닿으면은 고진 감내가 되는 거죠. 감이 되고 또 단맛만 너무 취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어려운 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 어쨌든 신고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난자다라고 하는 거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요 과정의 어려움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헤아릴 양자의 양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합시다. 헤아릴 양자의 양 하는 것은 자 무거울 중자에다가 마을 가로할 자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무게가 얼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무게 양이라고 하는데 무게가 되고 또 쌀을 표현할 때 두 가지죠. 쌀은 요즘에는 키로로 하죠. 무게죠. 그 옛날에 쌀은 뭘로 쟀어요? 말로 쟀죠. 부피죠. 그게 참 문제가 돼요. 그죠? 옛날에 그래서 부피로 할 때 한 말 그러면 기본적으로 8kg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지금 도량형을 전부 다 서구적 그 세계 표준형으로 바꿨다라는 건데 표준형이라는 게 힘센 자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표준형이 누구의 근거냐면은 누구 근거라 그랬어요? 지금 키로다 이 미터법이라는 것이 프랑스 애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프랑스 애들이 지구 저 북극에서부터 남극 끝까지 여기를 재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킬로미터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쭉 도량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뭘 가지고 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제기를 하죠. 지구 요 크기라고 하는 것도 이게 왔다 갔다 한다. 땅 계속 이동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도 평평한 것이 아니라 물도 바다도 이렇게 그 굴곡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불란서 놈들 싫어하는 애들, 영국 애들, 이쪽 애들 이거 죽어도 안 써요. 써도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네들 파운드 다 쓰죠. 필요하면 여기다 키로 쓰고 아예 안 씁니다. 얘네들. 그런데 순진한 뭘 모르는 이 조선족들만 갖다가 법까지 바꿔가지고 전통적인 도량형 단위 깨끗하게 다 없앴죠. 자기 거 이렇게 깨끗하게 잘 치우는 사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잘 살아남기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없죠. 그러니까 맨날 조급하고 맨날 그저 이 안정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토록 깨끗하게 지우는 사람들 정말 없을 거예요. 적어도 좀 남겨놓으면은 이거저거 살피기 조차. 우리 이미 도량형 공부했었죠. 뭐에 근거하느냐면 전부 다 천문 역법에 근거를 합니다. 그죠? 이 천도의 운행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도량을 만들었는데 이걸 모르니까 가르치질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명한 백성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회가 있죠. 이 동이족이 몇천 년 동안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두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손주한테도 남겨주세요.